이번에는 특수 열처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일반 열처리였죠. 이 특수 열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원 열처리, 그 다음에 표면 열처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항원 열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원 열처리하는 방법은 A1 변대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오스테나이트 A1 여기가 720도, 27도, 뭐 이렇게 23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가열한 후에,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에 변태점 이하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 담금질 욕, 어떻게 보면 담금질을 할 수 있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에 넣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한 후에 냉각하는 열처리가 여기는 항원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담금질과 뜨임을 같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균열 방지나 여기 변형 감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하죠. 가장 큰 특징이 하고 나면 변형이나 균열이 감소되고 여기 인성을 좋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원 담금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항원 담금질에 대한 종류가 거기 4가지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뒷장에 가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S자처럼 되어가 있다고 해서 S 곡선이라 그럽니다. 자, 다른 데 보면 TTT 뭐 곡선 이런 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코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면 펄라이트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위에는 펄라이트 조직이고 아래는 여기 보면 베나이트 조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보면 PS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펄라이트가 생성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펄라이트가 이제 끝나는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BS 되어 있죠. 이 베나이트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지는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BF가 되어 있죠. 이게는 베나이트가 마치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에 이렇게 보면 M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마르텐자이트라는 조직이 생기는 시작하는 점, MS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르텐자이트가 종료되는 지점 보고 우리는 M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를 보면 여기 시간이죠. 시간. 여기 시간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를 보면 여기는 온도가 되어가 있죠. 자,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 천천히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키면 빨리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까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A1 변대점 이상까지 온도를 가열을 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식힌다라는 뜻이죠. 자, 식혀서 여기 있는 베나이트 조직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식힌 다음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지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베나이트 조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오스템프라 그럽니다. 오스템프.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스테나이트까지 올렸는 이 온도에서 이제는 아래로 이렇게 식히는데 여기 보면 마르텐자이트가 나오는 것 요 선 아래까지 식힌 다음에 이렇게 식힐 수도 있겠죠. 일정한 기간 유지하고 항원 열처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놔두고 이렇게 식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르텐자이트의 조직도 가지고 이쪽에 오면 베나이트 조직도 가지죠. 이렇게 항원 열처리를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마템프라 그럽니다. 마템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만드는 다음에 이제 식히는데 어디까지 식히는가 하면 마르텐자이트보다는 마르텐자이트가 생성되는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여기까지 식힌 다음에 다시 항원 열 처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냉각을 시켜서 다시 떠임을 이렇게 시켜서 식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버거는 우리는 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퀸칭. 자, 보통 퀸칭이라 그러면 앞에서 우리 당금질이라고 그러죠. 당금질이 어떻습니까? 그냥 A3 변대점이나 여기 위에 가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마르텐자이트 조직이 나오는 거 보고 우리는 당금질이라고 해서 영어로 퀸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린 다음에 다시 떠임을 하죠. 자, 당금질은 반드시 떠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마퀸칭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문 당금질의 종류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 제가 S곡선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스탬프. 오스탬프는 이 베나이트 조직을 당금질로 만들어서 떠임이 여기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베나이트 조직으로 만드느냐? 이 베나이트 조직이 변형이 적고 인성이나 경도가 커서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성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항원 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탬프는 온도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코 바로 밑에 있는 온도까지 했었죠. 그죠? 자, 코 바로 밑에 있는 온도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템프는 이게 마르텐자이트에 있는 석출되는 처음 시작되는 점이죠. 그 점에 보다 아래의 온도를 쭉 유지시키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마르텐자이트랑 베나이트 조직이 혼합된 조직이 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켄칭은 여기는 마르텐자이트가 석출되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다시 말해서 코 아래죠. 항원 열 처리를 한 다음에 당금질을 하면 떠임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떠임을 해서 균열과 변형이 적은 조직을 만드는 게 마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기에는 타임 퀸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일정 시간 퀸칭을 하고 또 한 번 더 일정 시간 퀸칭을 하는 이 시간 당금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항원 떠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원 떠임은 그래프로 이렇게 조금 한번 그려보면 가열을 해서 580도까지 이렇게 유지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냉각시켜서 230도나 한 240도에 이게 항원 열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 처리했다가 시키는 게 이 항원 떠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성이 가장 이렇게 좋은 조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원 풀림 처리가 있습니다. 이 항원 풀림 처리는 앞에 있는 그 그래프를 제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하면 이 부위에서 이렇게 항원 열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항원 풀림이 됩니다. 그러면 폴라이트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항원 풀림은 S곡선의 코 여기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항원 변태를 한 후에 공랭시키면 이렇게 폴라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폴라이트냐? 자, 폴라이트도 여기는 베나이트와 비슷하게 인성, 그 다음에 여기는 경도가 아주 좋습니다. 즉 큽니다. 그리고 연성도 좀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라이트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특수열 처리 중에 두 번째로 표면 경화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표면을 좀 더 굳게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침탄법이 있습니다. 즉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탄소를 침투시키면 좀 더 경한 조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침탄법에는 여기 보면 고체 침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
그 다음에 가스 침탄법이 있습니다. 자, 고체 침탄법은 여기 보면 코크스 분말이나 안 그러면 목탄이죠, 목탄. 이 목탄에 재료를 같이 넣어서 거의 900에서 950도,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온도로 끓여가지고, 즉, 3 내지 4시간 동안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해서 그 표면을 침탄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은 여기 보면 시안화 나트륨이라 그럽니다. 자, 말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안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여기는 시아나 칼륨이 되겠죠. 자, 요런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아나 나트륨이랑 칼륨에 이런 염화물과 그 다음에 재료를 넣어서 여기 보면 600에서 900도 용해시킨다, 즉 끓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끓이면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질소가 동시에 이 재료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면 탄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소가 들어가서 좀 더 단단하게 되겠죠. 즉 굳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액체 침탄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스 침탄법이 있습니다. 가스 침탄법은 메탄가스, 그 다음 프로판가스, 이게 전부 다 탄소가 들어있는 가스죠. 이런 탄화수소계의 가스로 가득 찬 곳에 이 재료를 넣어서 일정 시간 가열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질화법입니다. 질소를 집어넣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면에 질소를 넣어도 표면이 경도가 올라갑니다. 즉 단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모니아 NH3, 여기 보면 질소가 여기 있죠. 자,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온도가 여기 있는 침탄법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죠? 500도씨, 520도씨에 넣어서, 자, 여기는 3 내지 4시간입니다만은 여기는 50시간입니다. 50시간 아니면 100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끓여주는 거죠. 이렇게 끓여주면 질소가 재료의 표면에 들어가서 굳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침탄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화법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경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침탄하고 바로 나왔는 금속의 경도랑 질화법의 50 내지 10시간 동안 나오는 경도랑을 따지면 경도는 질화법이 큽니다. 즉, 더 어떻게 보면 굳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침탄되어 가지고 있는 층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침탄법은 조금 더 단단합니다. 여기는 질화법은 조금 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처리는 질화법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도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표면 처리를 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질화법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부식이나 이런 어떤 작용의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부식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 한번 보면 단시간 동안에 침탄법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화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침탄층이 이렇게 두께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께를 보면 침탄법에 의한 두께가 3 내지 4시간 동안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가 두껍게 되겠습니다. 즉 침탄법이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표면 열 처리로 여기 보면 금속 침투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금속 침투법은 금속을 침투시켜서 좀 더 굳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넣느냐? 아연, 그 다음에 아연을 넣으면 세라다이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루미늄을 넣으면 칼로라이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크롬을 넣으면 크로마이징이라 그러고, 여기 규소 있죠? 규소는 또 다른 말로 실리콘이라 그러죠? 실리코나이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 두 개는
여기 있는 어떤 금속을 넣느냐에 따라서 금방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두 개는 조금 힘듭니다. 특히 요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화염경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화염경화법은 여기 있는 산소나 아세틸렌으로 불꽃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표면을 이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먼저 이렇게 달군 다음에 물로 바로 식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주파 경화법은 높은 주파수를 쏴버리면 그 금속 표면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냉각시키면 딱딱한 경화되는 표면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표면 경화법으로는 쇼트 피닝이 있습니다. 자, 쇼트 피닝은 숏이라는 이 금속 입자입니다. 입자가 0.5 직경입니다. 직경이 0.5에서 1 정도 되는 강구죠. 그 강구를 쏴서 표면을 여기 보면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전경화법은 여기 보면 방전을 시켜서 여기 공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의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표면을 경화하는 침탄법이랑 그 다음에 쥐랍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쥐랍법은 담금질이 필요가 없다. 그죠? 500도씨 정도에서 장시간 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담금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층이 얇거나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쥐랍법은 쥐라층이 조금 얇습니다만은 경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쥐랍법은 마모 및 부식에 대한 저항이 여기 작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틀렸죠. 저항이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쥐랍법은 마모 및 부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변형이 적다고. 자, 그 다음에 쥐랍법은 변형이 적으면서 경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경도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쥐랍법이 경도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표면 경화 시 가열 온도는 침탄법이 쥐랍법보다 높죠. 900 몇 도 되니까. 자, 그래서 쥐랍법의 쥐라층은 얇으나 이 변형이 작으면서 그 다음에 마모나 부식이 적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